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쓰고 계신 신용카드 이자율이 법으로 딱 1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던진 이 파격적인 제안 하나가 지금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가계부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속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글이죠. 2026년 1월 2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콕 집어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묶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금융계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제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 답은요, 지금 수많은 미국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빚의 무게, 그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조 2,300억 달러입니다.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가계가 떠안고 있는 신용카드 빚의 총액이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빚의 규모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카드의 평균 이자율도 21%나 되는데 특정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있죠? 이런 건 무려 31.3%에 달합니다. 보통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이 이런 카드를 발급받다 보니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건데요. 결국 이 높은 이자가 빚의 늪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카드 소지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약 5,312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코 가볍게 볼 금액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은행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금리 상한제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볼까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이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 주머니에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시장에 풀리는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양쪽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좋죠. 이자 부담 확 줄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은행들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린 남는 게 없어서 대출 못 해준다.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같은 혜택들 다 없애야 한다. 그리고 결국 진짜 돈 급한 사람들은 제도권 밖 더 위험한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은행업계가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는지 이 공동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상한제가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파멸적이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은행들이 그리는 구체적인 미래는 솔직히 좀 암울합니다. 우선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부터 카드 발급이 막힐 거라는 거죠. 많게는 1억 9천만 명이나 신용카드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같은 혜택들도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은행조차 카드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제안,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제부턴 좀 냉정하게 정치적이고 법적인 현실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리 상한선을 정할 법적인 권한이 아예 없거든요.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개의 법을 다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먼저 지금 연방정부가 금리 상한을 못하게 막아놓은 소비자 금융보호법, 이걸 바꿔야 하고요. 관련된 다른 법들도 손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죠.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특정 정당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정치에 야한 극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진보의 상징 버니 샌더스 의원과 보수 강경파 조시 홀리 의원이 손잡고 비슷한 법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이 문제가 이념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논쟁이 앞으로 신용카드의 미래, 그리고 우리 금융생활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은행들 말대로 신용카드 만들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면 그 빈자리는 과연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요즘 많이들 쓰는 선구매 후 결제, 즉 BNPL 서비스처럼 규제가 덜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용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빚의 굴레에 빠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금융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이 저울 위에서 과연 어디에 추를 모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